안녕하세요. PR협회가 진행하는 PR 피플톡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브랜드가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고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깐라이언스 코리아의 이성복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랜드가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네. 저는 이게 PR 협회 주관 토크니까 제가 먼저 궁금했던 걸 여쭤보고 싶어요. 예. 회장님한테 예. PR하고 네. 그 퍼블릭 릴레이션스하고 네. 그 마케팅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네. 학회에서 교수님들은 어떻게 네.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흔히 PR과 마케팅 그리고 광고까지 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혼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또 학문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많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실무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뒤섞여서 또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협업이기 때문에 뭐 같이 구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마케팅은 아마도 아주 전통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들의 어떤 필요성과 그들의 원칙에 맞춰서 돈을 받고 교환하는 행위라고 규정을 해왔고요. 미디어 돈 주고 사가지고 그렇죠. 미디어를 사든 시공간 플랫폼 사서 네. 뭐 어떤 행위든 간에 그렇죠. 소비를 유도하는 네. 구매를 유도하는 네. 홍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즉각적인 어떤 좀 세일즈와 관련된 행위가 많았다면 이제 저희 PR학자들의 경우에 PR은 조직이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소비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또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학문적으로 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만 사실 최근에는 마케팅의 정의와 영역이 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소비자 이외에 뭐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로 많이 확장해 오고 있어서 요즘은 굉장히 사실은 좀 겹치는 부분들도 많다고 이야기하죠. 무료냐 네. 차이도 있고 그렇죠. 예. 떨어지진 않지만 맞습니다. 그리고 또 PR 활동 중에는 마케팅 행위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케팅 PR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일부는 이 마케팅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뭐 어떤 비슷한 부분 또 조금은 다른 부분들 혼용돼서 요즘은 굉장히 일단은 협업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입장에서는 마케팅 팀은 실제로 광고 집행하고 뭐 이벤트하고 이런 프로모션 활동을 하고 기업의 PR 팀은 사실상 언론 대응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용어들이 많이 헷갈리고 저희 깐라이언스 경우에도 2009년에 PR 어워드라는 걸 새로 신설을 처음 했는데 광고제가 그러니까 애드버타이징 페스티벌이 PR을 어워드를 준다. 이게 처음에 이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융합공간으로 들어오면서부터 PR 어워드라는 걸 따로 만들었는데 여기서의 PR 어워드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소위 공익광고 같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996년에 처음 깐라에서 갔는데 그때부터 한 10여 년, 한 20여 년간은 공익광고는 그랑프를 안 줬어요. 공익광고는 왜 안 주느냐면 공익광고 만드는 건 너무 감성시키고 그래서 야, 그거 너무 그랑프리 받기 너무 쉽다고 돈도 안 받고 하는 보통 자선 광고인데 그래서 이거는 크리에이티비티가 너무 쉬우니까 그랑프리 준다. 안 주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 세상이 바뀐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공익광고 아닌 게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 PR하고 마케팅이 매번 헷갈려요. 저 기자 출신이라서 PR하면 언론 담당 생각하는데 PR 어워드는 또 이렇고 오늘은 제가 깐라이언스의 PR 어워드를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오늘 이제 PR 협회의 PR 톡이니까요. PR 부분에서는 어떤 작품들이 조금 호평을 받았고 어떤 트렌드들이 눈에 띄는지 한번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해보면 어떨까요? 네, PR 부분이 올해 2020년, 2021년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심사를 했어요. 어워드를 작년에 못하는 바람에 67개 부분의 상을 받았는데 수상작이 나왔는데
제가 그걸 쭉 다 보고서는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보니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 맥주회사 광고처럼 실행력,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는 것들. 두 번째는 좀 쉽고 접근성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세 번째는 아까 바닐라 콘텐츠를 넘어서는 역주행, 역발상적인 것들. 네 번째는 콜라보 작품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칸 라이언스 전체 트렌드 8가지의 대부분 비슷하죠. 결국은 이 PR 어워드가 어떻게 보면 칸 라이언스를 대표하는 어워드가 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수상작마다 제가 한 개씩 좀 보시죠. 먼저 첫 번째 분류 진정성. 진정성은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작품으로는 아까 이미 보신 그 맥주회사 아노이조 Farming is no longer about quality. 유기농 계약 이거였고요. 이게 첫 번째 작품이고 두 번째 작품은 2016년에 PR 어워드 그랑프리를 받은 상입니다. 2016년 거지만 보시죠. Here's the problem. The way we grow most of our food today is not sustainable. It's wrecking soil, water, bees. Still, most politicians haven't been willing to do more for organic farming, and most consumers haven't been willing to pay more for organic food. So when Swedish supermarket chain Coop wanted to take their long-time support for organic farming to the next level, they decided to focus less on what's happening to the environment and more on what's happening in the body. They set up a test to show something that no other food company had dared talk about. Meet the Palmberg family. They don't eat organic food. Det kostar mer än vanlig mat. Det blir en stor skillnad när man är många i en familj. But for the next 2 weeks, the Palmbergs are going to eat only organic. Before they begin, urine samples are taken from each of the family members. And it turns out they have a number of different pesticides inside their bodies. Vi hittade framförallt insektsmedel, svampmedel och stråförkortningsmedel. Vi äter insektsmedel. Vad äckligt. Ja. So, everything in the kitchen is replaced, and they begin eating only organic. Then, another round of samples are taken, and now, almost all the pesticides have disappeared. Coop emailed the film to customers and saw it spread to 228 other countries. It's been viewed more than 35 million times on YouTube and Facebook, generating articles and social media posts with a total reach of 1.8 billion. It changed the conversation about organic food. An increased global demand for more sustainable farming. In Sweden, sales of organic food rose sharply, and Coop had their best year in 2 decades. 그 올해 상 받은 뭐 프랑스 까르푸르나 AB 인베브의 유기농이나 다 유사하잖아요, 그죠? 이미 2016년에 5년이나 된 이야기네요. 이게 스웨덴 슈퍼마켓 체인 쿠프라는 곳이 만든 광고인데요. 한 가족을 상대로 그동안 먹던 것과 달리 유기농으로 싹 바꿔보니까 독성 검출이 하나도 안 되더라, 뭐 거의 안 되더라. 그래서 결국 자기네 슈퍼마켓 체인의 유기농 비율이 늘고 구매율도 늘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진정성 부분이 이 PR 어워드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쉽게 하라, 액세서빌리티, 접근성을 쉽게 하는 건데요. 먼저 그 2017년에 그랑프리 받은 유명한 광고가 있는데 한번 다시 보시죠. 많은 분들이 아시죠. And the problem is this: women are not making it to the top of any profession anywhere in the world. Today
Today's International Women's Day, and one Wall Street firm is marking the occasion by placing this statue, a little girl staring down the iconic charging bull. The new image was put up by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A powerful little Defiant. Representing women's daily experience of having to face a ton of bull. There's certain values like diversity that have a return. The fact that the industry has acknowledged this fund is quite important. The most famous girl in all of New York City. The Fearless Girl. 겁없는 소녀란 이름의 La Niña Sin Miedo. People young and old are flocking to her. The Fearless Girl on Wall Street has already made a lasting impression. It's the hottest selfie in town still. As she's become a social media phenomenon, Fearless Girl has also become a broader symbol of female empowerment. 19,000, 25,000, 28,000, 30,000 people have already signed a petition to keep the statue here longer. The Fearless Girl will be allowed to remain at her post. This statue has crystallized this moment in history. My generation fought for the women of today, so that little girl is saying a lot. 자, 이 캠페인은 뭐 워낙 유명한데요. 이게 원래 이제 취지는 여성 월스트리트, 특히 금융가의 여자 임원이나 여자 승진 뭐 이런 게 훨씬 적으니까 네. 가장 상징적인, 그래서 그걸 줄여보려고 보기 위해서 보드를 하나 만들었나 봐요. 뭐 이런 것들을 취업하려고. 그러면서 이 재단이 고민 끝에 어떤 캠페인을 하나 의뢰를 했는데 이 황소상, 월스트리트 상징하는 황소상 앞에다가 이 소녀 동상 하나 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소녀 동상을 너무 멋지게 만들었어요. 다근당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뭐 10주인가 12주인가 하기로 했던 게 뭐 와서 사진 찍고 난리가 나니까 연구회 하자, 뭐 청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완전히 월스트리트의 어떤 여성 평등, 양성 평등을 상징하는 조각상이 됐어요. 이 당시 기억을 제가 해보면 2017년에 칸에서는 온통 얘기뿐이에요. 그래서 이 공익 광고가 왜 이렇게 난리냐, 그 당시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이게 대세가 돼버렸네요. 그러게 벌써 4년 전에 이런 화두를 꺼낼 수 있었다는 것도 또 놀랍기도 하고, 이 액세서빌리티 부분은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화제성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거기에 접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쉽게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인들이 참여도 할 수 있고, 특히 이게 어떻게 보면 SNS라고 하는 매체 환경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사진 찍고 이것을 유포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또 화제성을 불러일으켜서 잘 맞아떨어진 그런 캠페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성의 날에 이걸 세웠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이제 다음 작품을 하나 보실까요? 다음 작품은 독일의 탐폰, 생리대 탐폰 광고입니다. 이거는 2019년 그랑프리를 받은 작품이에요. I was shocked to learn that pads, tampons, and other menstrual products are taxed as luxury goods. I suspect it's because men were making the law. Right, Mr. President. Men made the tax laws. 50 years ago, German lawmakers, who were all men, decided to tax feminine hygiene essentials like tampons with the highest rate of 19%. But things like caviar, oil paintings, or truffles with only 7%. So tampons are the real luxury? Menstruation is luxury? Breaking the law wasn't an option for the Female Company, an online shop for feminine hygiene products. So how could we sell tampons for 7% instead of 19%? We outsmarted the law with the law itself by selling tampons packaged as a book, because books are also only taxed with 7%. Hello to the Tampon Book. A book that is a packaging for tampons to save taxes. A book that is a provocative message of existing gender inequality in our tax system. Filled with 15 tampons and 40 pages of explicit content about your period. Your period that is still treated as something to be embarrassed of. The book sold out within a day. The second edition within a week. A
put the unfair tax system on the agenda of influencers and media. 1.650 € Steuern zahlt jede Frau in ihrem Leben nur für Tampons. Germany's largest TV networks started to put pressure on the German Ministry of Finance. The message became a political message, too political for Facebook, which temporarily banned the content. Leading female politicians and members of the German parliament started sharing the tampon book. The petition on change.org got more than 150,000 signatures. And now, the German Committee on Legal Affairs must officially debate the tampon tax. 자, 독일이라는 나라 선진국인데 이 여성 생리대 탐폰이 소비세가 19%고 그 반면에 뭐 트러플이나 캐비아 같은 고급 사치품은 소비세가 7%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따져보니 이게 남성 중심의 국회라서 법을 안 바꾼 거죠. 그냥 내버려도 무시하고 있었던 건데 이 한 그 더 피메일 컴퍼니라는 이 회사에서 이걸 캠페인을 의뢰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책은 7%밖에 안 되니까 책에다가 탐폰을 끼워가지고 10,000권만 딱 냈어요. 날개도 치듯이 팔렸죠. 뭐 여기서 수익을 얻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경각심을 일으켜서 이게 결국은 법령이 그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제가 이거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도 어떤 여성 시민단체 회원 2명이 이거를 캠페인을 굉장히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이 불을 지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법률까지 바꿨으니까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유럽의 여러 국가가 이렇더라고. 아직도 안 바뀐 데가 많아요. 선진국에도. 몰랐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 PR에서 이야기하는 이슈 관리의 맥락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슈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또 굉장히 대다수 여론이 형성되면 결국 이슈의 향방이 좀 바뀔 수 있고요. 뭐 그것이 정책이라든지 법안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저희가 이슈스 매니지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의 어떤 앞단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렇게 이제 어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회적인 또 불을 붙였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쉽게 할 수 없는 얘기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부분들도 있네요. 재밌는 캠페인이고요. 그다음에 레바논의 이것도 슈퍼 전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슈퍼 가게. 아니요, 저기 밀가루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이것도 슈퍼마켓 브랜드가 광고주예요. 아, 예. 광고주요. 네네. مجتمعنا نحن بيعتبروه عيب ومحرج. ايه هذا كله نحن بعده بمجتمعنا سيء امر ما بده ينخطف. احنا مش سمعانين عن الفحص الذاتي لانه ما حدا عندنا خبره عن هاي الشيء. أنا أم علي وأهلا وسهلا فيكم. أنا هون لأتأكد إنكم رح تعجنوا كل شهر. اليوم رح أعطيكم أهم وصفة عندي. خبزتي؟ بعنوان خبزتي. فيديو بعنوان خبزتي. اللي هي خبزتي. فيني ومع ام علي. كيف؟ التفاصيل كانت صرت طبخة خبز الخبز وسميناها هل خبزت هذا الشهر. Dikkat edin. İlk başta yumruları hissetmeyebilirsiniz. Ardından mit Reiffinger und Handfläche in Kreiseln. And then finally, you pinch the dough like this. بروفيسور ناجي الصغير وسام الأرز الوطني. خبزت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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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خبزتي.
حبسته؟ 그렇죠. 정말 굉장히 직관적으로. 네, 이름도 직관적이죠. 브래드 이그잼이라고 해서. 근데 사실은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 유방암 캠페인들을 꽤 많이 하고 있고 자가 검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소통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여기는 아랍 사회니까 근데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 이렇게 여성들이 가슴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하고 특히 그렇죠. 자가 검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너무나 이렇게 심플한 아이디어를 정말 잘 풀어낸,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액세스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캠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보면 이 캠페인 이후에 아랍 사람들의 86%가 이거 도달했다는 거,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이게 레바논 슈퍼마켓 스피니스라는 슈퍼마켓이 만든 광고인데, 스피니스에서 파는 빵종이에다가도 이런 이 유방암 체크하는 레시피를 레시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걸 써서 하고 뭐 소셜 미디어로 다 퍼지고 정말 기가 막힌 이렇게 메이크 이지하게 하는 게 포인트다. 또 다음 WWF가 만든 재밌는 캠페인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야생 동물 협회 지원한 단체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Ocean life is under threat. Sad as it is, it feels far away. It doesn't threaten our lives, so we don't act. The only way to save nature is by getting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o commit to a global binding treaty on plastic. Working with the University of Newcastle, we discovered that plastic isn't just in the sea, it's everywhere, even in us. We consume approximately 100,000 microplastics a year. It's in our food, our drink, even the air we breathe. We quantified the data. 5 grams, that's a credit card every week. By turning abstract data into everyday objects, we made the environmental crisis personal and far harder to ignore. 5 grams a week. 5 grams. 5 grams. About as much plastic in a credit card. An average person globally could be ingesting about a credit card's worth of plastic into their system every week. And I don't know if anybody of you have tried to eat your credit card. I think you will have some problems. Lo que dice Nacho, ¿de dónde viene este test? People were led to a campaign site that enabled them to find out how much plastic they ate, shocking people around the world into action. It's not about what we throw out, it's what we eat. From lunchtime commuters, football fans, even celebrity TV chefs. A little plastic goes a long way. Find out how much plastic you're consuming at yourplasticdiet.org. Creating the single biggest public action in WWF history. WWF is here on behalf of 1.5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that have signed our online petition to end our plastic pollution crisis. Credit card. Anybody want to volunteer to eat this thing? This is a human health issue as well. Let's get this bill passed. Let's get it done. 자, 이것도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네. 저는 이 캠페인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너무 단순해요. 플라스틱 카드, 우리 신용카드 한 장이 5g인데 사람이 일주일에 5g씩 플라스틱을 먹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섭취물을 통해서. 그냥 기존에 알기로는 뭐 거북이 비닐로 걸려 캑캑 이건데 이렇게 맥날 설명해도 모르다가 플라스틱 카드 한 장씩 네가 맨날 이렇게 녹여 먹는다. 이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해라. 그래서 플라스틱 다이어트라는 캠페인을 하고 서명을 하게 합니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온 뉴스가 131개국이 뉴스로 받고 서약에 감행을 하고 했는데 단순해서 지금도 설명하기 너무 좋아요. 어디든지 가서. 이거 한 장씩 우리가 먹는 거야. 설명이 좋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 플라스틱 프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 뭐 들으면서도 뭐 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나 뭐 들으면서도 그런가 보다 했지 이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았는데 정말 말씀대로 딱 이거 하나 보니까 아, 이걸 내가 갈가서 먹고 있어? 그러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여기 플라스틱을 요리하느냐고 레시피 잘라서 넣고 중간에 우리나라 말도 나오잖아요. 제가 찾아봤죠. 저기 어딘가. SBS더라고. 자, 다음은 가장 재미있는
PR 어워드에서도 역시 재밌는 거는 역발상의 네.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네. 캠페인들이 네. 있는데 먼저 우리가 많이 하는 그리고 요즘 상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네. 버거킹. 네. 버거킹의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상식을 뒤집어엎는 역발상을 하고 네. 있는지. Fast food, an industry that offers convenient, craveable food at a good value. But you put out a big pack and you could keep it there forever, right? Right here. No fungus, no mold, no smell. Why is there no mold on that? well, because of all the stuff we put in our food. What we put in our bodies. It's time to change that. What a difference a day made. Burger King is rethinking the image of its signature Whopper burger. They're turning a lot of heads with a new ad, and maybe some stomachs too. Showing that mold can be a beautiful thing. It shows a moldy Whopper as a way to announce that the fast food chain will no longer put preservatives in their food. The beauty of no artificial preservatives. I think it's great. It's very risky, but I think it's a really neat commercial. It's fascinating and gross at the same time. When I watch this, I'm like, I can't unsee this, but also I can't stop watching it. When one company makes a decision like this, it certainly have ripples effects across the whole industry. Is this really the best way to sell a burger? Well, I know the difference in you. Look, they're taking out preservatives. This is the real deal. I think it really speaks to the fact that companies are hearing this huge tectonic shift of customers asking real questions about what's in their food. They're removing preservatives because they feel real food tastes better. The difference is you. 자, 뭐 보시면 다 알겠지만 버거킹 썩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서서히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그거 막 5개 강목판에다 걸고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내면은 다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네. 우리 음식을 저렇게 보여주면 저걸 누가 사 먹겠냐. 근데 이제 첨가물, 인공 첨가물 방부제 안 넣었다, 넣지 않는 그런 걸 먹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안 넣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게 거꾸로 간 거잖아요. 대단한 정말 대단하게 용기고 또 어쨌든 행동으로 정말 그것이 이제 경영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반영됐음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정크푸시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에 해가 되지 않을까는 우려도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반대로 좋은 결과를 정말 이거는 저렇게 썩는 걸 보니 정말 음식이구나라는 부분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오케이를 한 클라이언트, 이 버거킹 CMO 이 회사들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리스크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역발상, 역주행을 할 때는 핵심 가치로 뭘 보냐면 지속성이 있어야 돼, 이 가치를. 이들이 이런 방부제 없는 가치를 설명을 했으면, 자랑을 했으면 이걸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도. 만약에 은근슬쩍 했다가 방부제 나중에 발견됐다. 그러면 이 광고 하는 바람에 이 회사 끝장날 수도 있잖아요. 이 결과적으로 버거킹 주장에 의하면 방부제 같은 인공 첨가물을 8,500톤을 폐기를 하게 됐고 이거로 인해서 그게 자유여신상 38개 분량이래요.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그리고 매출도 13%가 증가를 했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 하나를 또 보시면 이거는 올림픽 광고를 패러디도 아닌 실제로 올림픽 유치 광고를 합니다. 누가? 핀란드의 가장 북극에 있는 도시가 하계 올림픽을 유치 작전을 합니다. 실제로 합니다.
The tiny Finnish town is Salla. Salla. Presentará su candidatura Para a Olimpíada de Verão. Yeah, summer. You know, global warming, as the name says, is a global problem. 2032 will be a turning point in the battle against climate change. To spark the conversation, we decided to launch an unlikely bid, one of the coldest places in the world as a candidate city for the 2032 Summer Olympics. Tervetuloa Sallaan, Suomen kylmimpään paikkaan. Me haluamme järjestää täällä olympialaiset. Vuoden 2032 kesällä. Warm heart, we have it. Warm place coming soon. We followed all the required content a real bid does. Creating an official logo, we held a contest among designers to select Salla 2032 official poster. The official site showed how Salla was preparing to host the Summer Games. The mascot is a reindeer called Ketsa, meaning summer in Finnish. Even the Salla's mayor went to the IOC headquarters personally to deliver the official bid book, and the world started to talk. Le film, le logo, la mascotte. Que é a mais fria do país. И ключевое слово тут летний. Now I have the honor to share with you what this bid is really about. This is not a celebration, it's a contestation. After the press conference, all the communication changed from Salla 2032 to Save Salla, Save the Planet. The campaign website also features information to help curb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Save Salla, save the planet. Save Salla and save the planet. Save Salla, save the planet. Pelastakaa Salla ja pelastakaa maailma. Save the Salla, save the planet. Save Salla, save the planet. 핀란드에 있는 북극 도시 살라라는 곳에 시장이 아까 나오잖아요. 네. 직접 2032년에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겠다 선언을 하고 캠페인을 벌입니다. 포스터도 만들고 굿즈도 만들고 스위스 로잔에 가서 신청서 쓰고 이 그 동영상 찍고 이 추운데 막 수영하고 저 사실 이거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 걸렸어요. 대단하잖아요. 실제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뭐라는 거냐면 기후 변화의 무서움을 이제 알리기 위한 건데, 그래놓고 이제 자기네 홈페이지에다가 기후 변화를 빨리 이렇게 늦추려면은 이러이러한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행동 수칙 같은 걸 담아서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운동을 한 겁니다. 저는 처음에 동계올림픽을 신청하는 건가 그러고 봤는데 한참 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이렇게 트위스트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예. 대단히 위트 있고 뭐 있는데 효과는 좋죠. 예. 그리고 얼음 녹으면 이 북극 이 마을은 자기들 어떤 생활 양태나 이렇게 확 변하니까 사실 제일 다급한 집안이에요. 네. 자, 이제 디젤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A lot of people do that. They wear something once and then they return it. It's the type of shopping fraud that 1 in 5 of us are guilty of committing. Apparently, it's a big problem. Retailers say that it costs them $15 billion a year. It's highly immoral, in my opinion. Any items acquired can be returned, with all tags still attached in their original packaging. All products offer bare identification label and must be tried on without removing the tag.
So in case of buying, wearing, and returning clothes, remember to enjoy before returning. 패션 브랜드 디젤이 대담하고 놀라운 광고 캠페인을 네. 했습니다. 반품하기 전에 실컷 입고 즐긴 다음에 반품을 해라. 네. 역발상이죠, 역으로. 이게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온라인 구매, 미국은 우리나라 심한가 봐요. 온라인 구매한 거에 40%가 패션 반품이 네. 된대요. 어마어마하게 반품이 되는 거죠. 그게 한 해 뭐 1,500만 달러치라는데 이 디젤은 역발상을 한 겁니다. 예, 패션 위크 주간을 맞아서 디젤이 파티를 여는데 옷을 반품하기 전에 태그를 바깥으로 내놓고 우리 파티에 와라. 네. 아주 팬시하고 멋진 파티를 엽니다. 한편 그 시간에 아마존은 뭐 하고 있었냐? 블랙리스트 만들고 있었죠. 상습 반품자 네. 뭐 구매 금지라든지 네. 이런 제약을 주는 네,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을 때 디젤은 하기 전에 쓰고 반품하라고 거꾸로 네.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젤 파티를 연다고 이제 네. 쫙 홍보를 하니까 뭐 이 젊은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뭐 반품하기 전에 다려서 뭐 입고 파티에 어떻게 좀 멋지게 보이려고 네. 파티에 가려고. 근데 더 재밌는 건 디젤뿐만 아니라 모든 옷을 다 오케이 했어요. 디젤 파티에서. 모든 브랜드를 다 반품. 네.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I'm not sorry 막 이렇게 해서 네. 태그 올리고 뭐 연예인서부터 일반인들이 소셜 미디어 타고 네. 막 올리는 거야. 이 어떤 디젤의 어떤 뭐 반항 정신이랄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면 디젤이 매출이 그 기간에 24% 증가했대요. 네. 그리고 가게에다 반품하는 게 가게에서 오프라인을 사가지고 반품하는 게 9%밖에 안 되고 네. 온라인도 14%밖에 안 된대요, 반품이. 그거 굉장히 줄인 거죠. 막상 읽고 나가보니 괜찮았던 거군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반품에 대한 네. 의식이 들어온 거겠죠. 반품을 네. 좀 하지 말자라는 이렇게 시컷 놀았지만 이 캠페인을 통해서 반품을 하지 말아야 네.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반품하기 전에 실컷 네, 네. 입으라고 하는 발상은 맞습니다. 어쨌든 큰 성공을 거둔 네. 캠페인입니다. 다음 캠페인은 이제 인도 뭄바이 교통국이 네. 만든 캠페인인데 이것도 재밌어요. 인도가 뭐 교통체증 엄청 심한데 네. 신호등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기다리다가 빵빵빵빵 거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네. 파란불인데 안 간다고. 그렇죠. 이거를 해결할 기발한 아이디어를 뭄바이 교통국이 냈습니다. Welcome to the honking capital of the world. Here, decibel levels go above the danger mark on a regular basis, and motorists with their indiscriminate honking are the main culprits. The Mumbai police decided to do something about it. The punishing signal. Decibel meters were installed on different signal posts in the city. If the decibel level went over 85, the signal would reset, thus making the impatient motorists wait longer. Our interactive billboards relayed messages live, sending honkers on a guilt trip while they waited. A video of this was cut and shared by the police department's official Twitter handle. It went viral instantly, generating millions of views within a few hours. Even schools used it to educate our future motorists. News outlets across the country covered it extensively. City's traffic police have come up with a unique plan. Punishing signal, जिसकी तारीफ आज पूरे देश में हो रही है. The foreign press was also quick to pick it up. Mumbai police have come up with an ingenious way. En 15 minutes, ils en ont d'ailleurs fait une vidéo qui est devenue Most importantly, Mumbai police is in the process of installing punishing signals across the city. The administration from other parts of India have announced their plans to implement them
in their jurisdictions too. Now hopefully, Indian roads will start becoming quieter. Or else, you get the idea? Huh? 자, 뭄바이 유통국이 뭘 했냐면요. 보셨겠지만, 빵빵빵 거리면 그 네. 소리를 감지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점점 더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빵빵 거릴수록 손해를 보니까 처음에는 당황했겠지만 나중에 네. 다 알게 됐겠죠. 그래서 빵빵 거리는 자동으로 줄인 건데 재밌는 거는 야 그거 너무 기발하다 그래가지고 인도가 워낙 큰 나라잖아요. 다른 도시 교통국도 다 그걸 따라해서 지금 세 군데가 네 군데 벌써 따라했다는 거죠. 저는 맨 처음에 보고는 이게 무슨 발리우드의 코미디 작품인가 생각할 정도로 처음에는 굉장히 약간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굉장히 직관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뭐 이게 최근에 이제 많은 뭐 도시에서 유행하고 있는 어떤 5개 광고적인 요소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행동, 시선을 끌고 그다음에 행동적인 어떤 변화를 즉각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캠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프랑스 교통국에서도 뭐 한번 그런 사고를 친 적이 있는데 네. 너무 교통이 막히는 지역을 차선을 하나로 더 줄여버렸어. 지옥이 돼버리니까 안 네. 가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네. 그거는 해결책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는 아주 기가 스마트하죠. 네, 네. 그 프랑스 교통국 예. 이상했지만 네. 다음 광고는 이것도 재밌습니다. 스웨덴 광고인데요. 영화제를 열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영화제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네. Absolutely canceling large public events. In what normally would be a packed auditorium, today was unusually empty. A lot of changes coming. I mean, there was a push to streaming. Cultural events around the world postponed or cancelled because of the coronavirus pandemic. One film festival is trying to carry on in an unusual way. A movie lover's social distancing dream. Imagine watching dozens of films on a private island. The Gutenberg Film Festival announced that they were sending one person to an isolated cinema. 7 days on an isolated island in Sweden with only movies and the sea for company. So no phones, no internet, you just have to watch the movies. Anybody interested can apply on the festival's website. Would you be up for this challenge? No, thank you. Just simply I put. was made for this. I'm going to Sweden now. This year, they've selected one participant who will be sent to a remote island to spend a week by herself. Only one person is allowed to attend. Is that nuts? That one person is a Swedish nurse who is chosen from 12,000 applicants. I don't get this, a film festival for one. Privilège de regarder pendant une semaine les 70 films en compétition au festival de Göteborg. ऐसा ही कुछ किया है स्वीडन के गॉडबर्ग फिल्म फेस्टिवल में. De måste göra någonting av denna filmfestival som inte kan gå av stapeln som vanligt. Let me just say, they should make a movie about this film festival. 자, 영화제를 참석을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 딱 한 명만 선발해가지고 외딴 섬에 가서 일주일 동안 혼자 그 사람을 보게 만드는 이런 이벤트를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보통 16만 명이 참여하는 그런 영화제인데 결과적으로는 30만 넘게 온라인으로 받고 이 간호사 뽑힌 사람이 여자분이 간호사인데 여기 지원한 사람이 12,000명 12,000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했다고 해요. 대단히 성공한 거죠. 사실 지금 보여주신 이 역발상과 관련된 것들은 물론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도 있지만 결국 그 활동들이 상당히 많은 이 퍼블리시티
창출 효과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이 전통적인 어떤 PR적 효과랑도 연결이 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편이 더 있긴 한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거 넘어가고요. 자, PR 어워드의 마지막 네 번째 트렌드로는 함께하는 겁니다. 협력하고 참여하는 다른 브랜드, 경쟁 브랜드까지 끌어들이는 거죠. 이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들을 상대로 이러이러한 신문을 똑같은 신문을 우리 만들어 보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판형은 너네 판형을 그냥 쓰고 네. 똑같은 신문을 만들어 보자. 어떤 내용이냐? 총기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총기 사건이 다 사실은 어디서 몇 명이 죽었고 용의자는 도주 중이다. 네. 혹은 자살했다. 네. 이런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숫자만 다르고. 그런데 왜 끊임없이 이런 총기 사고는 일어나고 그 뉴스는 늘 이렇게 평범하게만 다루느냐. 이 기자들한테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죠. 총기 사고를 좀 더 취재를 심층적으로 하고 많이 다뤄달라는 이런 의미에서 한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한테 제안을 합니다. Welcome everyone to the Gun Violence News Summit. This is a historic moment. Today we put our editorial differences aside to work together. We have journalists from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the Guardian, the Trace, the New Yorker, the Kansas City Star, and we have hundreds more journalists joining us from around the country. If you live in New York, you may have spotted a couple of unusual news boxes with a paper called The Inevitable News. To show how numbingly routine gun violence coverage has become, we analyzed over 2,000 mass shooting articles for their commonalities to create a single template that can cover any mass shooting. It became The Inevitable News, a special edition paper that covers every mass shooting of the past 3 years, but with one single article. We launched The Inevitable News on the streets in front of major news outlets. We created 10 editions to match the 10 most influential newspapers in the country in every aspect of their design. These bespoke editions were sent directly to the editorial staff of those newspapers, inviting them to join our event. This week you may have seen a newspaper called The Inevitable News. This doesn't have to feel so inevitable. Some victims are lionized while others continue to just be statistics. Where do we go from there? Like, what do we do beyond that as journalists? Work to change the narrative and really frame, every time we talk about it, frame gun violence as a public health problem. Dedicate resources and allow reporters to really dig into these issues. Victims of a certain race can be further dehumanized. It really starts with the idea of how exactly do we define gun violence? So let's bring in Kyle Pope, who's leading an initiative to improve coverage of guns and shootings. 피할 수 없는 뉴스, The Inevitable News를 해서 총기 사고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왜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한테 제안했는데 유력지들이 다 오케이 했느냐 제가 궁금했어요. 네. 조선일보가 아니 뭐 조선일보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마이너 신문 하나가 여러 신문사한테 해달라고 메이저 신문사들이 이걸 다 발행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콜롬비아 저널리즘 리뷰라고 이걸 주관하는 신문사가 메타 미디어 비평지예요. 그냥 일반 뉴스라기보다는 미디어 비평을 하는 신문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B2B 신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다 다른 신문사들이 응해준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좀 있고. 네네. 자, 다음 거는 레드 윙 슈즈라는 미국의 그 노동자들이 많이 신는 워킹화가 있습니다. 걷는 게 아니라 워킹화. 이 신발 회사가 노동절에 남들은 다 할인, 노동절마다 30% 할인, 20% 할인을 하는데 여기는 할인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합니다. 다른 캠페인을 합니다. 네. For over 100 years, Red Wing Shoes has supported the workers of America. But in 2020,
the country was facing the highest unemployment rate in its history. Americans filed for unemployment. Were laid off. 25 million unemployed Americans. So on a national holiday established to celebrate these workers, we didn't take a day off. We took it on. Labor Day has arrived, and so have most of those big Labor Day sales. Sales galore by now. But for Red Wing Shoe Company, they're actually taking a different approach this year. Minnesota company is launching an initiative to help put millions of unemployed people back to work. Instead of adding to the frenzy of Labor Day sales, we promoted the one thing people really needed: jobs. Every job you see listed in this film is a real job opening from Red Wing Shoe Company. We launched with an interactive film featuring real, clickable jobs within Red Wing. Then, we transformed our customer service line into a job search hotline. And finally, we converted over 525 retail stores nationwide into job centers. On one weekend, over 176,000 came to shop for jobs. But with 25 million people out of work, we knew Red Wing jobs alone wouldn't be enough. So we put out a nationwide call for other brands to post their open positions as well. And when Labor Day hit, they answered. Over 220 brands took Labor Day on with us. Fast food giants, celebrities, even our competitors. Social feeds across the nation became job boards. While the campaign made headlines, the only impressions that mattered were the number of Americans who found jobs. And with some brands reporting a 600% increase in job applications, the impact was seismic. Just like that, one small-town work boot brand helped an entire nation get back to work and reclaim Labor Day for the workers of America. 자, 노동절 5월 1일 날 남들 할인 들어갈 때 다른 브랜드가 여기는 그 행사를 하지 않고 구인 구직을 우리가 중개하겠다 해서 오프라인 매장에다가도 구인 구직 사이트 패널 같은 거 다 붙이고 온라인에 해시태그 캠페인을 합니다. Labor Days On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인 구직한 사람들이 연결이 되는데 자기들만 레드 윙 슈즈만 하지 않고 다른 회사들한테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버거킹 같은 데가 참여하더니 나중에는 급기야 뉴발란스 신발 회사잖아요. 경쟁사도 참여를 합니다. 뭐 레드슈 제품군이 안 겹치나 보죠. 그 뉴발란스까지 해서 220개 브랜드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절 하루에 17만 6천 명이 방문을 했고 이 구인 구직을 위해서 그리고 그 기간에 구직이 600% 늘었다. 이펙티브니스가 있었다. 그리고 이 앞에 것과 이 두 가지는 협력을 해서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 함께 발벗고 나섰다. 뭐 약간 그런 차원에서 이 콜라보레이션의 가치가 조금 더 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을 때 사람들이 더 공감하고 그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요즘 추세라면 누가 무슨 이렇게 선한 캠페인 하자고 경쟁사가 요청을 하면 안 하면은 왕따 되고 바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의 뭐 그런 분위기가 됐고. 자, 마지막 작품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체코 작품인데요. 체코는 공산 국가로 오래 있다가 해방이 공산주의에서 이제 벗어났는데 아직도 그 전체주의 사회의 부패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국민들이 열받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중 하나가 200억,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 1,600만 유로짜리 정부가 입찰을 해요. 공공상거래 입찰을 했는데 여기에 입찰 없이 어떤 사기업한테 200억짜리 오다를 줘요. 전자상거래 오다를. 그거를 본 반부패운동 단체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200억이나 되는 걸 세금을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야, 그까지 전자상거래 시스템 우리가 48시간 안에 내가 만들어 볼게. 공짜로, 무료로. 니네가 얼마나 부패의 구조가 얽혀 있는지 보여주겠어 해가지고 선언을 합니다. 해커트론 해가지고 해킹 대회를 열어요. 공공연히 프로그래머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94명의 프로그래머가 참여해서 그 주말 기간 토1 해가지고 48시간 만에 결국은
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만듭니다. 근데 요거 전에 예. 전자상거래 사이트 만들기 전에 이 선언을 하니까 그 총리가 똥줄이 타가지고 만나자 그랬어요. 네. 근데 만났는데 뭐 결렬됐어. 네. 아, 우리 만들 거야. 뭐 이제 와가지고 뭐 철회할 것도 아니고 네. 뭐야 이거 뭐 타협을 하려고 그래서 철회하고 이틀 만에 만들었어요. 네. 주말 48시간 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약을 철회하고 교통부 장관 해임하고 네. 총리가 여기 총리가 대통령이겠죠. 공공입찰 물량을 24만 유로 더 늘리겠다. 네. 그 나머진 공공입찰 안 하나 봐요. 네. 그래도 여기는 아직 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재밌습니다. Around a quarter of a million Czechs protested on Saturday. I want to be proud of this country and I cannot be now. 그냥 뭐 트렌드가 얼마나 계속할 것 같다고 지금 생각해요. 400 milionovou zakázku. Proto organizuji hackathon a přijďte nás podpořit, pokud umíte programovat tento víkend. Shopu na dálniční známky se teď pokoušejí desítky programátorů. Pracovat chtějí celý víkend. A project like this one will show that it's possible. Pokud to půjde tedy dobře, hotový v neděli v 6 hodin večer. To vše by mělo vzniknout zdarma. Stihnou tedy vývojáři dokončit e-shop do zítřejších 6 hodin večer, jak slíbili? Vypadá to, že ano. Dneska skutečně podám trestní oznámení. Začínáme velmi čerstvou zprávou. Vladimír Kremlík skončil ve funkci ministra. Hackathon. Český programisty plýtvá penězi musí letět. A třeba to povede i k tomu, že ty politici o tom začnou trošku přemýšlet a nezačnou podepisovat jen tak jako cokoliv, když to bude za státní peněz.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PR 어워드 올해의 칸 라이언스의 PR 어워드의 트렌드는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해라. 네. 진정성은 어떤 행동과 결과를 의미합니다. 네. 선한 의지를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유기농을 하면 정말 유기농 농장을 구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좀 쉽게 접근하기 쉽게 캠페인을 하자. 네. 그러면 이게 효과적이다. 아까 그 유방 캠페인이나 네. 이런 것들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역발상은 정말 디젤이나 이렇게 버거킹처럼 네.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캠페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속성을 가지고 이것도 진정성이죠. 네. 그 캠페인의 어떤 진정성을 지속성 있게 네. 해야 된다.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여러 브랜드 혹은 뭐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해서 네. 하는 캠페인이 요즘은 아주 소비자들의 호응을 높였는다. 뭐 이런 정도로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PR적인 부분에서 시사점을 보자면 사실은 이제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동을 변화한 것을 보여주고 또 행동의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결국은 이렇게 수상작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PR에서도 강조하는 어떤 그냥 단순히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behavior change를 가져오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지금 보여주신 것들도 그런 중요성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작품을 제일
재밌게 보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그 금상 받은 작품, 그랑프리 받은 그 유기동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브레스트 캔서, 그 브래드 이그잼은 정말 아이디어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목소리들을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 뭐 유방 건강과 관련한 캠페인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서 이걸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 딱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글로벌한 고민이었고 또 그걸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서 되게 좋은 작품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영화제 광고가 좋았던 게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깐느 광고제 한국 그 서울 페스티벌 할 때 이거 온라인으로 하면서 어떻게 관심을 끌어야 될지 막막한데 굉장한 아이디어예요. 한 사람 응모시켜서 한 사람만 뽑아서 일주일을 외딴 섬에 가다 놓고 영화를 보게 하고 그 관심을 집중시켜서 2배를 받잖아요. 관객이 2배나 모아줬고. 근데 뭐 좀 여기도 의심스러운 거는 영상을 보면은 그 간호사가 너무 예뻐요. 난 이 선발 과정이 의심스러워. 공정하지 않다고 봐. 농담이고. 우리 깔라이언스 10월 6일 날 하는 행사도 어떻게 뭐 이런 외딴 섬에서 보는 뭐 행사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고요.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드릴까 했는데, 질문 중에 이런 게 있네요. 사회적으로 제 표정이. 제 기분은 굉장히 좋고요. 제가 유튜브 출연이 태어나서 처음이라 오늘 조금 표정 관리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 강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다른 질문 없으셨을까요? 지금 막 질문을 받았습니다. 최신 깐느 수상작들을 PR 관점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자, 두 분이 보시기에 올해 축품작들 수준은 예년과 비교해 어땠을까요? 뭐 저보다는 대표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 작품들보다 더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 이유는 일단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크리에이티비티에 더 집중했어요. 그래서 수준이 더 높아요. 제가 볼 때 문제에 직면할수록 크리에이티비티는 더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독재 정권하에 검열이 있어서 우리는 상 받는 광고를 못 만든다 이런 소리는 다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검열이 쓰는 사람은 그걸 뚫기 위해서 더 멀리 쓴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듯이 코로나라는 어떤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 세계적으로 모든 이 브랜드들이 머리를 싸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향은 이 소위 서스테이너빌리티 여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하고 딱 결합이 되면서 그래서 별의별 이 콜라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는 거죠. 아까 제가 말한 영화제 같은 온오프라인 결합하는 아이디어도 나오는 거. 전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더 크리에이티비티에 관해서는 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것의 지평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재밌고 깜짝 놀랄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주는 전략적인 방향이 크리에이티브 안에 굉장히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코로나와 함께 또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보인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 트렌드는 얼마나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은 한 3, 4년 전만 해도 반기문 총장님이 유엔 총장님이 깐느 와가지고 이런 서스테이너빌리티, SDGs 관련된 캠페인을 해달라. 그런다고 진짜 그것만 만드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과연 그 다음에부터 수상작의 거의 뭐 절반 이상 이런 게 나오길래 무슨 공익광고제야?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로 넘어가고 이제 코로나까지 오니까 이제 뒤덮어 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 트렌드가 아니라 인류가 어떤 위기를 느낀 거죠. 코로나에서 특히 느낀 겁니다. 가속화된 것 같아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류라는 존재가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라는 걸 처절히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극복하겠어요? 크리에이티비티밖에 없습니다. 머리를 써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인류를 위한 선행을 하고, 그리고 네. 그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습하고 부딪혀서 나가야 되고, 네. 바꿔야 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칸 라이언스 올해 트렌드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어로 하면 뭐 do good, 네. 선행을 해라. 이 기업의 브랜드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네. 브랜드 보고 선행을 해야 돼, 브랜드가. 브랜드 액티비즘이죠. 브랜드가 사회에 참여해서 사회를 바꾸고 기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브랜드는 생겨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방식은 change, practice. 관습적인 거를 바꿔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발상했다고, 뭐 햄버거 썼고, 뭐 네. 이런다고 놀라는데 그치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기 네. 진정성을 갖고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브랜드가 네. 마치 인간 사회랑 똑같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올해의 특징이었는데 점점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원론적이지만 기업들이 더 착해지려는 노력을 네. 하고 또 그것들을 더 보여주려고 한다 네.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또 내년에는 착해지고 더 많은 착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반에 잠깐 저희가 몇 가지 익숙지 못한 점이 있어서 아마 이 사운드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제 컴퓨터에 마이크 켜져 있는지 몰라가지고 네. 하울링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자리 함께 해주신 분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VOD 경우에는 오디오를 조금 보정을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훨씬 양질의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